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설득문 형태의 에세이, 영어로 에세이 쓰기 수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대형 학원에서 배우는 게 5문단 에세이 쓰는 방법이고, 또 미국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 시작하는 것도 여기 5문단 에세이예요.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모든 과목, 과제, 프레젠테이션들은 기본적으로 에세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기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온전히 글로 담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워온 영어의 실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 라이팅 아웃풋을 통해 실력을 더 쌓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단 쓰기 수업 때 배웠듯이 이제 문단은 이제 센텐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문단으로 구성된 게 에세이라는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어, 동사, 그리고 complete idea를 쓰면서 문장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장 쓰기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그 문장을 topic sentence, supporting, 그리고 concluding sentence로 organizing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문단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문단 쓰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 에세이 틀의 body paragraph 1, 2, 3 이거는 거의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 body paragraph는 쓸 수 있지만 introduction paragraph나 또는 concluding paragraph 같은 거를 어려워하기는 해요. 그리고 5문단 에세이가 그냥 글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목은 어디에 가야 하고 인덴팅은 언제 해야 되고 스페이스는 언제 띄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약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는 자기가 정말 신경 쓰고 하나 완벽하게 다시 리뷰하면서 이렇게 끼워 맞춰야 하는 게 에세이입니다. 에세이의 형태를 보면요. 여기가 문단의 개수예요. Introduction paragraph, body paragraph 1, 2, 3, 그리고 concluding paragraph. 그럼 각 문단의 요소를 보면은 Introduction paragraph 같은 경우에는 hook, background information, thesis, concluding sentence 이렇게 4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 1, 2, 3은 아까 문단에서 봤듯이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 그리고 concluding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concluding paragraph는 이제 조금 introduction이랑 비슷하지만 restatement of thesis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한 번 더 적고 내가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summary를 적을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클린처 부분에서 마무리를 딱 임팩트 있게 지어줘야 해요. 조금 쉬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pets, 애완동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키울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키울 수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줘야 하는데 에세이를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Step 1 brainstorming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말 그대로 뇌에서 약간 스토미 치듯이 그냥 이 펫에 대한 나의 생각을 그냥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펫은 다양한 뭐 동물, dog, cats 이런 것들 같이 단순하게 갈 수 있고요. 하지만 저의 토픽은 아이들이 펫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yes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동물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귀엽고 뭐 예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선생님의 역할도 사실 중요하긴 하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래서 저는 responsibility, 책임 같은 것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사실 아이들이 한 5분 정도까지만 이렇게 들여서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틀린 것 없이
다 적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펫에는 responsibility에게는 parent, 자기의 부모님도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펫에게는 responsibility랑 관련해서 음식과 walking과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walking을 만약에 적었다면 이 walking과 어떤 게 연관되어 있지 하고 아이들이 살펴보고 내가 내 펫들을 만약에 산책을 많이 시킨다면은 나는 I'll become healthier.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관시켜서 이렇게 brainstorming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dog, responsibility, parents, food, walking, healthier, 뭐 in the morning 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동물 하면 fur,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positive인지 negative인지랑 관계없이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적어주면 돼요. So pet is a good friend. 그래서 I'm gonna be writing a friend.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fur allergy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펫은 어린아이들이 키워야 한다 랑은 또 적합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저희는 세 가지의 이유를 정해야 하는데 이제 그 세 가지의 이유는 한 이유마다 내가 최소한 두 가지의 예시와 이유를 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책임감을 키워준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키움으로써 더 건강해진다. 그리고 친구가 생긴다. 그래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 거예요. 5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브레인스토밍이 어느 정도 좀 끝났다 하면은 두 번째 스텝은 아웃라이닝이에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이제 보러 라이팅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레벨 테스트에서 라이팅을 읽거나 또는 학교 내에서 브레인스토밍이랑 아웃라이닝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가 그냥 스스로 써야 하는 에세이는 이 브레인스토밍과 아웃라이닝 단계가 건너뛰어져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건너뛰었을 경우에 아이가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 없이 그대로 그냥 적다 보니까 이제 내용의 로직도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supporting 디테일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evidence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내 생각 자체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그리고 조금 번거롭지만 이 브레인스토밍이랑 아웃라이닝 단계 5분 그리고 아웃라이닝은 10분 꼭 이렇게 들여서 시간 투자해서 에세이 쓰기 전 단계를 습관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세 가지의 이유를 저희가 들었죠.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이유를 사용해서 hook, background information, concluding sentence는 아직 뛰어넘고 저희는 thesis 먼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children should own a pet because they will learn responsibility, will become healthier, and will become more sociable.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will learn, will become 이 parallel한 이런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제 리스팅을 할 거고요. 여기에 children should own a pet 저의 주장도 나와야 해요. 그래서 thisis는 나의 주장 플러스 세 가지의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워서 거의 고등학교 때 조금 마무리되고 대학교 때 가서 이제 thesis,를 미국에서 쓰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이런 걸 스스로 정해야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갖추지 못했다면은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thesis,대로 responsibility 이게 제 첫 번째 reason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will become healthier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제 second body paragraph가 될 거고요.
그리고 and will become more sociable.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약한 포인트다. 이걸 second body paragraph에 넣어주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를 주로 마지막에 씀으로써 독자들이 최대한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thesis,랑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 아직 concluding sentence까지는 안 갔지만 body paragraph 1, 2, 3에 정확히 뭘 적을지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정했다면은 concluding에서는 아직 이거는 마지막에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글을 마무리 단계에서 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클린처, 독자들의 시선을 좀 머물게 할지, 독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싶은지 이거는 마지막에 쓰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훅도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이 훅을 가장 먼저 쓰는데 훅을 가장 먼저 쓰게 되면은 항상 같아요. Have you ever heard of pets? 물론 들어봤겠죠. 얼마나 재미없어요. Do you know how helpful your pets are? 뭐 동물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지 알고 있나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독자들이 딱 들었을 때 당연히 yes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have you ever 또는 did you 이거는 사실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에세이가 처음이고 라이팅이 처음이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는 있지만 맨 마지막에 쓰는 건 훅과 이 클린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훅과 클린처는 대충 써놓고 마지막에 수정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restatement of thesis까지는 적어도 되는데 이거는 동일해요. 근데 이 동일한 거를 똑같이 카피할 필요는 사실 없죠. 그래서 concluding sentence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paraphrasing이라는 스킬인데 이 paraphrasing은 내가 얘기하고자 한 걸 뜻의 변함이 없이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children should own a pet because they will learn responsibility, become healthier, and will become more sociable.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리스팅을 하지만 이 responsibility를 어떤 걸로 쓸지, maybe obligation 이라는 thesaurus를 사용해가지고 적을 수도 있고요. 그죠? will become more energetic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will become more sociable 이거는 will have more maybe self-esteem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도 있다. 사회성을 기름으로써 하지만 이 paraphrasing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body 1, 2, 3가 잘 갖춰져야겠죠. 내 생각이 여기에 온전히 잘 드러나게끔 그리고 그래서 내 concluding paragraph가 여기에 썼던 글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에세이예요. 아웃라이닝 단계까지 만약에 끝이 났다면 first draft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적은 거 그래서 responsibility에는 뭘 적을지, healthier에는 뭘 적을지, sociable은 뭘 적을지 이것도 좀 구체화한 다음에 적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세이의 structure를 한번 배워봤어요. 그리고 first draft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스로 한번 적어보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피드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해와 rewrite로 final draft까지 쓰고 그 final에 대한 best는 그 rewrite를 또 쓰는 거예요. 오늘의 요점 정리는 에세이 쓰기의 시작은 brainstorming부터 그리고 outlining까지 thesis랑 three ideas만 먼저 준비를 했다면은 이제 조금 충분히 준비를 했다. 더 좋은 컨텐츠 많이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좀 고민되시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 좀 공유해 주시면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